네,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대표입니다. 현재 영상 녹화 시작 시간 밤 11시 14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이런저런 내용들을 좀 보고 저도 내일은 또 어떤 종목들을 매매를 할지,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자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등등 여러 가지를 제가 무료방에 방금 전에 브리핑이 다 끝나고 나서 이 내용들을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잠깐 녹화를 켰습니다. 길지 않게 짧고 굵게 여러분들께 좀 중요한 내용들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무료방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글로써 여러분들 내용을 좀 정리하고 기록하고 참고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머니코드 유튜브 채널에 링크 하나 제가 걸어놨죠. 요거 눌러서 이렇게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불법 광고쟁이들이 들어올까봐 이렇게 비밀번호로 걸어놨고 쉽게 보고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또 어떤 종목들로 매매를 하고 있는지 이런 수익들도 제가 이렇게 다 오픈을 해놨고요. 지난달에 제가 솔루션을 해드리면서 또 괜찮게 성과 냈던 종목들 몇 가지들 함께 이렇게 기록을 다 해놨고요. 자, 아무튼 영상을 통해서도 도움이 충분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또 소통을 하면서 해보실 분들은요, 무료 카톡방에 편안하게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0% 무료예요. 자, 일단 중요한 걸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나라 시장 오늘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4%대 하락이 나왔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1.6%대 하락,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3%대나 하락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코스피가 좀 많이 밀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근데 일단 지금 현재 녹화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장 잠깐 보시면요, 대부분 또 파란불을 많이 켜고 있습니다. AI 섹터에서도 대형주나 중소형주들 모두 다 일제히 파란불, 수소 쪽도 파란불, 태양광은 퍼스트솔라가 그나마라도 지금 좋은 시세를 유지는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지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태양광은 엄청 따라가고 있지는 않죠. 요즘 우리나라 주식들이 미국장을 그렇게 엄청 크게 반영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소비재 쪽에서는 일부 종목들 급락을 보이기도 하고 또 급등을 보이는 종목들도 있고요. 나이키 같은 거는 지금 보합에 있고, 제약바이오는 모더나가 마이너스 7%대 하락 보여주고 있고요. 비트코인 쪽도 마이너스 1%대 일제히 하락, TSMC가 마이너스 3%, 마이크론이 0.3%, 엔비디아가 0.2%, 아래꼬리를 좀 말아 올렸네요. 2차전지는 싸그리 다 박살나고 있고요.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오늘 2차전지 초상집 분위기였죠. 자동차 보시면은 니오를 제외하고 리비안이나 GM, 포드, 테슬라 일제히 다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악재보다는 미국장도 사실 지금 당장 엄청 큰 모멘텀은 없어요. 엔비디아 중심으로 수급 쏠림이 굉장히 좀 심했던 건 사실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일부 연준 위원이 뭐라고 또 쫑알쫑알거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 반영하면서 미국 국채 금리 좀 튀고 환율 튀고 하면은 이런 움직임 딱 나타나겠죠. 그래서 큰 악재라기보다는 그 정도의 수준의 흐름일 것 같다, 이렇게 일단 추측을 해봅니다. 자, 일단은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먼저 보시면 얘네들의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어쨌든 지수 자체에 대한 것도 전망을 할 수가 있고, 또 지수 흐름이 어떻냐에 따라서 삼성전자 전망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이제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업황이 지금 둘 다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쵸? 반도체 업황도 AI라는 모멘텀을 달고 이미 지금 슈퍼사이클이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자, 근데 삼성전자 한 놈만 놓고 봤을 때 일단 엔비디아 상승 흐름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당연히 엔비디아랑 동시에 라이브로 커플링을 이루려면은 그거는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같은 게 해당이 되는 거지, 삼성전자는 아직 퀄테스트 통과도 못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좀 욕심일 수가 있겠죠. 일단은 HBM3 쪽으로 5월에서 6월 내에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가 전망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일단 또 문제가 뭐냐면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으로 놓고 봤을 때 모바일 쪽을 무시 못하잖아요. 폴더블만이 전부는 아니긴 하지만 폴더블이 일단은 프리미엄 모델에 해당이 되잖아요. 단가가 비싸니까. 근데 폴더블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중국 영향이 크긴 했지만 중국의 화웨이가 폴더블 시장 점유율을 1등으로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랬든 저랬든 점유 1등은 뺏겼고요. 신제품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오히려 폴더블 쪽도 보급형 모델을 더 출시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만 있었지, 차기 폴더블에 대한 더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대감이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매출 비중이 큰 모바일 쪽으로는 모멘텀이 일단은 좀 부족하다라는 거, 반도체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른다라는 거, 그 다음에 파운드리 쪽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인텔 치고 올라오고 TSMC 점유 좀 빠지고 삼성전자 점유 한 자릿수로 빠지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죠.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내수가 워낙에 또 강하니까 중국 기준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시장에서도 우리가 잘 팔 수 있으면 팔면 좋은데, 어쨌든
뭐 밀린 건 밀린 거고요. 거기다가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삼성전자가 노조 파업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봉 상위 4%들이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을 선언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뭐 이번에 대기업 총수들하고 UAE 대통령과 협력 논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원전, 방산 뭐 이런 쪽으로 모멘텀이 더 부각이 되고 있지만 삼성전자 한 놈만 직접적으로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없죠. 자, 그렇다고 뭐 삼성이 하만 때문에 시가총액의 몸뚱아리를 크게 이끌어줄 수 있냐? 뭐 그것도 아니죠. 로봇 사업 사실상 뭐 거의 철수하고 휴머노이드에 뭐 투자를 하니 뭐니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사실은 지금 뭐 실적 자체는 어쨌든 반도체가 호황이고 사이클이기 때문에 기존의 뭐 레거시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서 일단 최근에 디램이나 낸드도 ASP 올라가고 이런 영향들 때문에 실적 방향은 긍정적인데 주가라는 거는요, 뭐 실적도 물론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큰 호기심과 더 큰 기대감과 더 큰 상상력이 있어야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시면 일단 방향 자체는 유지가 되잖아요. 근데 뭔가 모르게 답답함이 막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하고 믹스해서 차트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방향 자체, 즉 실적이나 이익의 증가 자체는 유지가 되는 건 사실이야. 근데 퍼포먼스가 그렇게 크지 않고 주가 상승이 다이나믹하지 않다라는 것은 엄청 강력한 모멘텀이 있다거나 플러스 알파의 새로운 모멘텀이 크게 있다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주가가 질질질질 재미없게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좀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요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엔비디아 따라서 방향 자체나 흐름은 잘 이어왔지만 최근 보시면 음봉의 개수가 점점 많아집니다. 이제 슬슬 뭔가 모르게 주가가 눈치를 보고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위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정도는 경계를 해야 돼요. 뭐 그렇다고 고점을 더 열지 못한다 이게 아니라 SK하이닉스는 지금부터 잘해야 본전이고, 오히려 HBM3 이쪽으로는 삼성전자가 퀄 테스트를 통과해서 물량을 따가면 하이닉스는 그만큼 점유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마이크로는 사실상 퀄리티가 그만큼 안 나와서 10% 내외의 점유지만은 우리가 너무 뭐 의식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사실 HBM4라든지 4E라든지 4P 쪽으로 빠르게 이제 기술 개발에 조금 더 시동을 걸고 드라이브를 걸면 삼성전자가 3E를 이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을 때 하이닉스는 4로도 달아나야 되겠죠. 근데 삼성은 지금 다음 스텝까지 같이 또 준비를 하고 있긴 합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지금 기술 경쟁이고 점유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그 큰 시장을 우리나라 두 기업이 그렇게 좀 끼어들어가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선의의 경쟁이 아닌가, 뭐 이렇게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의견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니들끼리 열심히 치고박다가 주가는 이제 한 놈 가고 한 놈 못 가고 또 한 놈 가고 한 놈 못 가고 이게 반복되면 좀 너무 재미없게 흘러가거나 시장 자체가 못 오르지 않을까, 또 이러한 우려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3위 LG엔솔, 시가총액 비중이 3% 정도 차지하고 있고 시총이 100조가 훨씬 깨져서 80조까지 떨어졌는데 LG엔솔은 오늘 신저가를 가버립니다. 혼자 나홀로 땅굴 파기를 하고 있어요. 2차전지가 나홀로 땅굴 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초상집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잠깐 양봉을 띄었었잖아요. 그래서 AI에 대한 모멘텀이 확산되면서 ESS 쪽도 부각이 되는가 싶어서 이렇게 강세 흐름이 잠깐 나타났었는데 뭔 소리냐 하면서 호딱 다 달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전지는 제가 별도로 좀 다뤄드릴 거고, 오늘 엔캠 영상에서 2차전지 간략한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엔캠 영상 고정 댓글에 보시면 2차전지 제가 강의 영상을 하나 올려놨는데 그런 것도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2차전지는 내일 또 한번 디테일하게 따로 풀어드릴게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시총 4위까지 올라온 건 너무나 좋습니다만 계단식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현대차도 돈은 잘 벌고 있지만 실적이 막 의미있게 EPS 증가율이 이런 것들이 증가폭이 막 빵빵빵 나오진 않아요. 돈을 잘 벌고는 있는데 그냥 그 정도로 계속 잘 버는 거지, 뭐 100억 벌다가 200억 벌고 300억 벌고 400억 버는 게 아니에요. 그냥 100억 벌고 한 100억 벌고 또 100억 벌고 이 정도로 잘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야 되느냐, 돈은 잘 벌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모멘텀을 기다려야 되겠죠. 현대차 쪽으로 새로운 모멘텀은 일단은 뭐 최근에도 부각을 받았었지만 수소 관련된 모멘텀이라든지 로봇 쪽도 조금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조금 애매해요. 요거는 뭐 추후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인도 시장이 자동차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세계 탑3 안에 들어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긍정적인 전망, 인도 시장에서 지금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해 나가고 있고 선두로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대차의 플러스 알파 요인이
라인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은 또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과 모멘텀으로는 주가가 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 또한 시총이 막 100조 200조까지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세 자릿수 상승률은 좀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자, 그래서 시총 상위만 놓고 봤을 때 뭔가 모르게 굉장히 답답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 답답할 수밖에는 없다. 자, 그래서 코스피가 2700 이하에서는요 사실 PBR 한 배도 안 됩니다. PBR 0.9배수 대인데 0.9땡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뭔가 모르게 저가 매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그렇게 크게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수에다가 신경을 쓰지 마시고요, 시장에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테마주라든지 현재 시장 주도주를 가지고서 트레이딩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타이밍이다. 근데 여러분들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실시간 변동성에 집중을 잘 하셔야 되겠죠.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전산업을 제가 무료방에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드렸었어요. 자, 보시면 개장 전에 언급을 드렸던 우진엔텍, 한전산업, 우진엔텍도 어제 기준으로 장중 고점 10%까지 올랐었고요. 한전산업도 어제 장중에 고점 20%대까지 올랐었어요. HLB 계속 제가 언급드리고 있고, 그래서 저도 오늘 10% 수익을 봤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언급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결국에 단기 트레이딩 매매는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글을 굉장히 많이 남겨드려요. 설명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드리고 있고, 기본적 분석과 시황 분석뿐만 아니라 업황 분석, 그리고 이제 관련된 종목들 그룹주까지 정리 싹 해드리고 그대로 관심 종목이 여러분들 입력만 하시면 되고, 얘네들 어떤 식으로 보셔야 된다 설명 다 해드리고 있죠. 진짜 놀랍게도 100% 무료예요. 참고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는 다름이 아니라 삼성전자, 많은 분들이 그냥 네임밸류 보고 단순히 그냥 삼성이니까, 내가 지금 뭔가 주식을 좀 해보고 싶은데 삼성이니까, 이런 생각으로 매매하신 분들이 솔직히 생각보다 많거든요. 맞죠? 여러분들 찔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반도체 HBM에 대해서 진짜 기술력과 기술 진보, 그리고 지금 어떤 식으로 디테일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까지 모두 다 알 수 있나요? 저도 몰라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저는 뭐 그나마 증권가들에 대한 어떤 전망치라든지 실적 방향, 그 다음에 해당 업종에서 어떤 식으로 경쟁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투자를 하는데, 그런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삼성은 사실 기대 수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는, 저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끔 물이 제대로 들어왔을 때 그때 선물 매매를 한 번씩 하긴 하는데,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삼성전자 매매는 잘 안 하는 편이기는 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뭘 사야 될지 모르겠고 살 게 없고 마땅치 않고 그나마 안정적일 것 같은 게 삼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삼성을 사신 분들은요, 저는 솔직히 종목 교체를 과감하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얼마 전에 어떤 시청자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교체는 하고 싶어요. 근데 마이너스 15%인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교체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15%는요 솔직히 복구가 불가능한 수준이 아닙니다. 기관들도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다가 마이너스 30%에서 손절하기도 해요. 근데 마이너스 15%? 이거만 17, 18%만 수익 내면 복구 가능한 거거든요. 종목만 옮겨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연연하고 여기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시간 다 버리고 기회 다 버리고 돈까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하면은 가족도 잃어버리고 막 그래요. 진짜로. 제가 보는 마감 시황 오늘 헤드라인이 뭔지 아십니까? 삼성전자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이거 근데 솔직히 웃을 일이 아니에요. 맞잖아요, 실제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수익만이 목적인 거지 뭐 삼성에 너무 그렇게 집착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미래 가치와 삼성전자의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으세요. 물론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꾸준히 제가 또 이런저런 좋은 내용, 또 좋지 않은 내용, 우려스러운 내용들 잘 정리해서 내용들을 그때그때 또 공유를 해드릴 거고, 오늘은 그냥 저는 편안하게 왜 이렇게 지저분한 내용들이 많냐, 약간 이런 푸념을 하기 위한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꾸준하게 영상을 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삼성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정말 종목 교체를 한번 좀 해보고 싶은데 사실 엄두가 잘 안 납니다, 그리고 좀 겁도 나요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진짜 좋은 종목, 삼성전자 못지않게 어쩌면 삼성전자보다도 더 안정적인 종목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삼성이라는 핑계와 장기 투자라는 핑계 뒤에 그만 숨으셔야 됩니다. 더 이상 숨지 마시고요, 제대로 된 투자를 한번 해보실 분들, 그리고 저희 머니코드도 구독자 한 10,000명 정도 됐을 때 공식적으로 유료 서비스를 론칭을 할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근데 이제 지금은 여러가지 상품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인 수익을 내드리고 좋은 상품을 권해드릴 수 있을까, 이제 저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요번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그 상품을 여러분들께 좀 체험을 시켜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당연히
매매를 하실 종목과 좋은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이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을 30% 목표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3개월 이내로. 그래서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두세 종목 정도, 진짜 많아야 5종목 안으로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한시적으로 100% 무료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삼성 가지고 너무 지금 소갈이 하지 마시고요. 여유 자금이 있든 없든 뭔가 새로운 걸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고 싶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손실이 좀 있던 것들을 복구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제가 건강하고 건전한 종목으로 솔루션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 개인 번호로 신청이라고 두 글자만 발송해 주시면 선착순 100분께 무료로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일단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뭐 사고 안 사고는 종목 받아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따로 결정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대표 개인 번호 010-6644-3303. 여러분들 좀 쉽게 익히시라고 번호도 일부러 바꾼 거예요. 신청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제가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투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무료방에서는 제가 실제로 어떤 것들을 매매하고 있는지도 장중에 뭐 매매 타점이나 매매 일지 같은 것들도 다 올려드리고 있긴 하거든요. 여러분들 뭐 관심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누구는 뭐 글이 너무 많아서 좀 싫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계좌를 회복하는 게 목적이시면은 요거 지금 100명 안쪽으로 신청 가능하시니까 꼭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입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